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지난 그 토요일에 열린 공감TV가 폭로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최은순에 대한 가석방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5월 8일에 다시 논의한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 아직 결정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최은순의 22년 된 산림도우미는 5월 10일에 나오기로 했다고. 아니 뭐야 이게 대체. 아니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결정이 됐대. 5월 10일로. 5월 10일이면은 윤석열이가 취임한 지 딱 2년 되는 날이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법무부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자, 언론들이 잘 받지 않아가지고 지난 주말 열린 공감TV가 특종한 거 김용민TV에서 한 번 더 반복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은순, 잘 아시는 대로 윤석열의 장모입니다. 최은순은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때문에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고 1심부터 그리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됐고요.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7월 22일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건데 5월 10일에 나오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22년 동안 최은순의 가사도우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7월 20일에 나올 사람이 5월 10일에 나온다. 가석방 요건은 됩니다만은 근데 지금 최은순이가 가석방 혜택을 받을 그런 사람입니까? 그럴 자격이 있나요? 자, 3월 14일에 열린공감TV 탐사저널 온 취재팀이 어렵게 최은순 곁에서 22년 동안 살림을 도왔던 이모 씨를 만났는데 이모 씨는 최은순이 과거 양평에서 러브 호텔을 운영할 당시부터 알고 있었고 현재는 요양원으로 이름을 바꿨지요. 곳에서 요양원 사람들의 식단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최은순과 그 가족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선거 끝나고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5월 10일에 나오기로 했다. 5월 10일에 나오기로 했다라고 했어요. 예, 어찌된 일일까. 자, 열린 공감TV의 특종 보도를 그러면 영상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 씨는 1년의 형기 기간 중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동부구치소 인근에 있는 경찰병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저희 보도에 대해 그 어떤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최 씨가 오는 5월 15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그 전인 5월 8일 재심사를 통해 특사로 5월 10일쯤 가석방 될 것이라 내용을 취재원에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은순 씨와 22년 된 집안일을 돌봐주는 이모 씨는 저희 취재원에게 5월 10일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발끈합니다. 열린공감TV 탐사저널 올해 서정필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저희가 최은순 씨 최측근 분,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분 제보로 5월 10일쯤에 최은순 씨가 가석방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번 심사가 다음 달로 연기되고 그때 나올 거라는 얘기를 접했는데 혹시 그게 사실에 부합하는지 좀 확인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아직 개최도 안 했는데 결과를 지금 미리 그거를 예단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 지금 이제 그 최측근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도 제보받은 거여서 네. 예, 왜냐면 지금 그분의 말을 듣고 기사를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좀 사실관계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4월께 보류됐다는 얘기는 그럼 5월 달에는 다시 심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최은순 씨에 대해서 다시 심사가 이루어졌겠군요. 5월 달에 열리면. 최은순 씨, 그렇죠. 최은순 씨뿐 말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다 있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최은순 씨도 포함이 됐다. 포함이 됐다. 그러니까 한 달이 연기된 것이다. 보류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연기된 거다, 연기됐기 때문에 결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자, 만약에 그 최은순이 정말 5월 10일에 가석방 된다면 이미 그 최은순은 자기가 나갈 날짜를 알고 있고 이건 집안일을 도왔던 사람도 알고 있다는 거죠.
5월 8일 법무부 심사는 한마디로 요식행위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법무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발끈하지만 그거는 5월 10일에 최은순이가 가석방이 안 됐을 때나 통할 말이죠. 5월 10일에 가석방 되면은 이 국정 머리 위에 기결소 최은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5월 10일 그 최은순 가석방이 확정되면 우리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 정권 엎어버려야 돼요. 이렇게 언론 보도까지 나왔는데 아 그렇구나 하면 우리는 계속 개호구 취급을 받는 거예요. 게다가 최은순 원래 그 전국에서 가장 수감 생활하기 어려운 낡고 누추한 의정부 교도소에서 최신식 호텔이라고 비유될 만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이것도 정말 그 놀라운 일이지요. 아니 의정부하고 서울 동부구치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최은순이가 그 의정부에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가야 돼요? 서울 동부구치소는 여러분 분당가는 그 왜 수서 분당간 그 고속화도로 거기 가면은 보이는 그런 교정시설인데 최신식이죠. 예, 동부구치소. 그 이명박이가 거기 있었어요. 동부구치소로 이제 이감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설이죠. 의정부에 비하면. 근데 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도 못 있겠다면서 최은순은 날마다 경찰병원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 교정시설에 가족이 들어가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특혜라는 것을. 근데 이 경찰병원으로 말이죠.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일주일에 4번 정도 면회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면회를 이렇게 자주 하나요? 무슨 국회의원 끼고 가면은 특별 면회라는 게 되는데 아니 병원으로 나온 사람을 날마다 만나러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주일에 4번 나갔다면. 게다가 김진우는 사지가 멀쩡한 비장애인인데 특정 등급 장애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자신의 차량에다 부착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습니다. 이제 장애인 아닌데 장애인 그 등록증 없이 주차하면은 한 10만 원 정도 과태료 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 대통령실에서 김진우하고 이번에 부산 해운대에서 당선된 법률비서관 출신의 주진우 둘이 뭐 그냥 대통령실을 주름 잡았다고 합디다. 아니 김진우 야 네가 대통령 그 마누라 오빠면 오빠지 네가 왜 대통령실에 관여를 하니? 이것도 굉장히 골 때리는 일 아니에요? 도대체 뭐하는 새끼들입니까 이게. 자 장애인 주차구역에다가 그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도 아니면서 그 등록증을 함부로 자기 차에 갖다 붙이고 거기다 그래서 차를 세우는 용도로 활용을 했다. 이거 진짜 큰 뉴스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뭐 동생이든 뭐 오빠든 뭐 언니든 이런 분이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게 한 달 가지 않겠습니까? 뉴스가 안 나와 뉴스가 안 나와요. 하하 나 정말 참. 그러니까 너희들이 총선 때 심판을 받은 거야. 아무리 열심히 떠들어서 자기들이 낙마시키고 싶은 후보를 흔들고 또 흔들고 찌르고 찌른 다음에 후비고 그래도 안 죽잖아. 이번 선거에서 이 언론들도 함께 심판받은 겁니다. 아니 대통령 가족이 이런 식으로 장애인도 아닌데 장애인 등록증 갖고 장애인 주차구역에다 차를 세우는 상황을 현장에서 포착을 했는데 이걸 기사로 안 써? 이재명에게 불리하면은 타 언론이 있어도 뭐 그냥 열심히 받아쓰는 이 나쁜 새끼들아. 너희들이 언론이냐? 개 같은 새끼들 현장에서 바로 포착한 영상도 받아쓰지도 않아요. 그래놓고는 유튜브 언론은 다 저기 공정하지도 않고 편파적이고 심지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이런 식으로 싸잡아가지고 비난하고 말이야. 야 그래놓고 너희들이 언론인이라고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어? 부끄럽지도 않냐? 자, 또 하나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지난 주말에 폭로가 됐습니다. 열공TV가 열린공감TV가 최은순 씨의 내연남이면서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충식 씨, 8순이 넘은 김충식 씨의 제2국정농단 의혹 보도를 시리즈로 낸 바가 있었죠. 자, 이것 때문에 대통령실에 비상이 걸렸고 급기야 김충식 씨는 부랴부랴 이민을 간다면서 자신이 수집해온 골동품을 처분하겠다. 이렇게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근데 뭐 알고 보니까 뭐 이민이 아니라 이사더만요. 대한민국 땅에서 이주하면은 그게 다 이사지 무슨 이민 같은 소리야. 자, 그런데 말이죠. 김충식 씨가 쓰레기를 버리고 갔는데 그 쓰레기를 열린공감TV가 가져와서 살펴보니까 충격적인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많이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영상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공감TV 탐사저널 원취재팀은 최은순 씨의 내연남이자 윤 대통령의 장인으로 불리는 김충식 씨의 제2국정농단 의혹 보도를 시리즈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정 보도가 나가자 대통령실에는 비상이 걸렸고 급기야 김충식 씨는 부랴부랴 이민을 간다며 자신이 그동안 수집해온 골동품 등을 처분한다고 이민세일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김충식 씨는 오랫동안 자신의 집무실로 사용했던 양평 명인샘 갤러리를 떠났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민을 가는 것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는 연희동 쪽으로 이사를 간 것으로 보입니다. 양평 공홍지구 아파트 특혜 의혹과 더불어 전국을 강타했던 이른바 김건희 로드로 알려진 양평 서울간 고속도로의 기착지인 양평군 강산면 병산리 일대 땅은 최은순 씨와 김건희 사남매가 12필지를 1987년 11월 24일 분할 상속받아 지분을 5분의 1씩 나눠 소유하고 있습니다. 87년은 김건희 씨의 부친이 사망한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7월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해당 토지는 김건희 씨 일가의 선산이기 때문에 개발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선산이기 때문에 개발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이었는데 해당 토지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목 변경, 등록 전환 등 토지에 대한 개발을 착착 준비해온 정황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김씨 일가 땅에 도착하면 눈에 띄는 것이 파란 지붕의 전형적인 패널 구조물 형태의 창고입니다. 병산리 1000-2, 1000-5, 1000-10 토지 세 필지는 등기부 등본상 김충식 씨가 2000년 7월 18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충식 씨는 도대체 최은순 씨 가족과 어떤 관계이길래 그들 가족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땅에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파란 지붕의 창고도 저희 취재팀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김충식 씨의 골동품들을 보관하는 수장고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김건희 씨 일가 땅인 이곳을 김충식 씨가 아주 오래전부터 지목 변경을 직접 했던 사실들을 탐사저널 원 취재팀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문서들은 김충식 씨가 부랴부랴 이민을 간다며 양평 자신의 집무실을 떠나며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찾아낸 서류의 일부입니다. 해당 서류 중 토지대장을 살펴보면 양평 강산면 병산리 1000-2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김충식 씨가 2000년 7월 18일 이전받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뒤인 2005년 6월 23일 지목 변경을 하게 되는데 양평군에서는 이미 2002년 5월 26일 산지 전용 허가지 복구 준공 통지를 통해 주택 및 창고 목적으로 토지 개발을 하는 것을 허가해 줘버립니다. 이런 김충식 씨가 양평에 제출한 산림형질 변경 허가 신청서와 산림형질 변경 허가증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취재팀은 소름 끼치는 충격적 서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김충식 씨가 2005년 토지 이용 계획을 양평군에 제출하면서 강산면 병산리 1000-2번지 일대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계획안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이 땅들이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인데 여기에 바로 고속도로 계획선이라고 뚜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서류에 적힌 고속도로 계획선은 저희 탐사저널 원 취재팀에겐 정말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말했던 김건희 씨 일가의 선산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따위는 없었다라는 호언장담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던 그 모든 것이 완전 거짓말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김충식 씨가 버리고 간 해당 서류들은 저희 탐사저널 취재팀이 잘 보관하고 있다가 만약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특검이 열리게 된다면 국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니 2005년에 낸 계획서를 보니까 거기에 김건희 일가의 선산이라고 알려진 곳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도록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거기가 아니라 저쪽 양서면 쪽으로
이제 나기로 결정이 됐는데 윤석열이가 집권하고 나서 곧바로 저 계획대로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이 김건희 일가 쪽 땅으로 틀어져 가지고 경제성이고 뭐고 다 쌈싸먹고 저 계획에 준하게 바뀌게 됩니다. 뭐예요? 원래는 그쪽이 아니었는데 집권하니까 김건희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윤석열이가 틀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희룡이 거짓말을 했어요. 선산이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하다. 이미 그 선산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도록 이미 다 바꿔놨더만 보니까. 무슨 선산이야 선산이기는. 정치 생명을 건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 낙선된 김에 정치 그만두지 원희룡이. 이천수하고 뭐 축구하러 다니거나 조기 축구하러 다니거나. 자 여러분 이거 제대로 특검하면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골로 갈 게 확실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결단만 하면은 윤석열은 그냥 가는 거예요. 뗄감은 다 준비됐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지금 막 불이 솟구쳐 오르고 있고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은 이제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5월, 6월, 7월은 이 나라가 상식과 정의가 서는 나라인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이 악물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2024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번 탄핵했는데 또 탄핵 못합니까? 완전히 끌어내립시다. 그리고 정말 인생을 악마처럼 살아온 세력들에게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대로 보여주고요. 아울러 정의가 생동하는 세상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악이 횡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후세대에게 이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겠어요? 애들 보여주기 부끄럽습니다. 정말 이 미친 것들을. 제가 아까 저 분노를 했던 건 뭐냐면은 정말 열심히 취재를 했고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떻게든 이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애쓰는 세력을 양아치로 운운하는 악마와의 길들여지고 속절없이 속아 넘어가고 이런 사람을 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열린공감TV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반향이 없어서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인데 진실인데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냅시다. 언제까지 이런 악마 정권, 쓰레기 정권, 양아치 정권에게 더 기회를 줘야 한단 말입니까? 정의를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시대에 뭐 했냐라는 후손들의 추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말 정의를 위해서 정말 온몸을 던집시다. 5월, 6월, 7월 우리에게 후회 없는 부끄러움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갑시다.